안녕하세요. 저는 L2B 영어학원 고등반 그 원장인 피터 선생님이라고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희 간단한 이력을 이제 써놓은 거고, 어차피 관심 있으신 거는 고교 선택이니까 학원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뭐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일단 목동이랑 평촌이랑 그리고 이제 그 대치동, 예, 여기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한 6년 정도 전에 와가지고. 저기 맞은편에는 이제 초등반이랑 중등반이 있고, 예, 여기 이제 고등반이 이제 오픈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1부는 이제 제가 이제 고교 선택 진행을 하고, 이제 2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되게 고민이 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고입이 이제 지나면은 대입 있고, 대입 지나면은 이제 취업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음을 조금 편하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으세요, 진짜로. 예, 생각 물론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예. 자,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 거는 고교 선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 특징, 그리고 이제 영어학원이니까 이제 다른 과목보다 영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드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게 4번이에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은 더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 괜히. 예, 근데 4번은 진짜 객관적인 정보거든요. 저희 학생들을 기준으로 점수 변화 같은 걸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번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학교 설명의 일정 그냥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이미 지난 학교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한 1, 2주 전에 조사한 거여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다가 꼭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러니까 화성고 같은 경우는 화목토일, 그러니까 요일마다 30명씩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요일마다. 학교에도 한번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지난 학교도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일정이 이제 남아있는 학교들은 한번 전화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덜 되는 부분이죠. 그래도 왜냐면 이제 25년부터인가 등록번호 자소가 이제 폐지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이제 광역 단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상상고 같은 곳. 그리고 광역 단위는 경기도권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산고 있죠, 안산 동산고. 근데 동산고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끔 승소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은 게 정권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 무조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사고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심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가 25년도거든요. 예, 그때부터가 이제 폐지가 되는 거고, 지금 중1에서 중3 아이들은 이제 자사고에서 이제 등록고나 자사고의 그 이제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 계속 유지가 되고 2027년까지는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이미 학교 입학한 애들은 이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 정도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 성향이에요. 일단은 학교에 만약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점수가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니까. 점수가 돼가지고 들어갔다는 거는 입학 기준을 넘어서서 들어간 거예요, 일단,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성향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성향이냐면요, 밝아야 돼요, 일단. 왜냐면 이 등록고랑 자사고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아요. 그럼 참여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왜 높아야 되냐면요, 등록고랑 자사고는 소위 말해서 예전보다는 덜해요. 외고 같은 경우는. 예전은 외고가 지필고사 시험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요즘은 내신 성적 가져가잖아요. 예전에 외고 학생들은 진짜 실력 좋은 애들이 많이 왔어요. 지필고사였기 때문에, 아예 외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신 점수 가지고 가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예,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몰린 학교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면은 나는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었는데 여기 가면은 전교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나보다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러면서 우울해지면서 아예 학교 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가야지만 유리한 거예요. 그냥 점수만 된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정말 크게 피해보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일반고로 전학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쵸? 신설학교로, 미달된 학교로. 예, 그래서 학생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요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고민은 많이 하시죠. 일단은요. 이 부분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신설학교죠, 보통. 그쵸? 근데 신설학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완전히 극상위권 애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조금 중위권 아이들. 걔네들도 이제 내신 점수 따고 싶어가지고 이제 신설학교를 가겠다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신 따기 쉬운 학교도 상위권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 있는 애들은 여기를 가건 저기를 가건 거의 비슷한 등급으로 점수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극상위권 아이들은 근데 이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극상위권 아이들은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면 그래도 경쟁이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완전히 최하위권 애들 있죠. 완전히 이제 점수가 이제 밑바닥인 학생들. 걔네들은 그래도 신설학교 가면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단 등급이 높게 나오고 저희 이제 재원생들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한백중인가였는데 공부를 좀 많이 이제 못한다기보다는 안 한 거죠. 그렇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230가 이제 정연고를 갔거든요. 정연고. 작년인가? 근데 걔가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왔어요. 영어가. 4등급인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이제 별로 이제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 학생은 중학교 때로 치면 거의 8등급, 9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물론 이제 노력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점수가 등급이 좀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는 이제 극상위권이랑 극하위권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나머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학거리예요. 예, 가까운 데 가는 게 최고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고 제가 이 말을 많이 말씀을 힘을 줘서 말씀드린 이유가 졸업생들한테 설명회 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요. 너 고등학교 선택하면 다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까운 데 갈 걸 그랬다라고 하는 애들이 가장 많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은 학교라고 하면은 뭐 요즘은 이제 중앙고죠. 그쵸? 중앙고가 이제 원래도 좋았지만 지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냥 이제 뭐 카페 글에서도 느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근데 분위기 좋은 학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들리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학급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고 1학년의 분위기가 전체로 좋다. 그럼 1반부터 10반, 1반부터 12반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반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이들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분위기 좋은 학교 가도 내 반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어머님들도 옛날에 생각하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 학교에 이제 한 학년에 영어 선생님이 한 2분, 3분 정도 계세요. 한 분이 모든 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2분, 3분의 선생님의 실력이나 열정의 차이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내가 들어오는 반의 영어 선생님은 잘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컴플레인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저 반에선 저런 것도 설명해주는데 우리 반에선 저런 거 설명 안 해주고 되게 진도 대충대충 나가고 그러니까 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에 걸리는지가. 어떤 학교도 중요한 건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 성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예. 그럼 생각보다 이것도 고민거리가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거죠. 정시확대가 40%까지 된다고 이제 이미 얘기가 나왔고 근데 여기서도요 정시확대가 40%까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수시로 이제 아이들을 모집했을 때 수시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을 정시에서 충원을 해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40%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반영 비율은 이제 50%까지 충족이 될 수도 있대요. 예, 수시로 이제 뽑았는데 이제 그 수시로 다 뽑지 못해가지고 남는 인원들이 있죠. 그건 정시로 또 뽑는데요. 예, 물론 저도 이건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뿐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N수생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정시 확대가 돼
그럼 우리 아이들도 정시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재수생들이나 이제 삼수생들, N수생들한테 엄청 유리해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제 결론은 그래도 현역들은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해요. 예, 현역들은. 수시라고 하는 거는 그 현역들의 특권이에요. 예, 고3들만의 특권, 실제로. 그래서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정시, 수시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초반에 한 번 시험 보고 망친 다음에 나는 정시 준비하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부모님은 이제 말리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교육과정 같은 게 이제 그 입학제도 같은 게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제 설명해 주려면 책 보면서 설명해 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머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어머님들이 막 무슨 말을 하면은 엄마가 뭘 아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도 수시가 유리하다는 거는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이끌려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지금 옆반에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와요, 그래도.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내신 점수가 조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식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엊그저께 어머님께서 등록하러 오시면서 상담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수시가 유리한 거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정시냐 수시냐를 판단하실 때는 학교 선생님이랑 반드시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이제 고산 선생님이니까 배치표가 있잖아요.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배치표.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였고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였으니까 어느 학교까지 갔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게 없죠, 자세하게. 그쵸?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봐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한두 번 내신 시험 점수가 안 좋다 해가지고 정시 쪽이다. 이러면 위험성이 너무 커요. 제 제자들도 진짜 학교 잘 가는 애들은 웬만한 애들은 다 수시로 갔어요. 거의 다 진짜로. 물론 재수 삼수에서 의대 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현역들이 가는 건 무조건 수시이기 때문에 중심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잡아주시고 휘둘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건 현역들만의 특권이에요. N수생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설명드린 것 뿐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고교 선택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시면은 내신 성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갈 거냐 이런 거 고민하는 건데 극상위권이랑 극하위권만 좀 특권으로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두 번째, 생기부 관리. 상위권은 모든 학교가 생기부 관리를 잘해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학교도 어느 정도는 상업기관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어요. 광고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인간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없는 애들한테 에너지를 다 쏟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가능성이 있는 애들한테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실적을 올려서 현수막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는 모든 학교가 상위권 다 해준다는 거. 세 번째, 상위권 관리 같은 개념이에요. 다 해줘요. 심지어 어느 학교들은 이제 그 야자 하잖아요. 상위권 야자가 따로 있는 학교도 있어요. 상위권,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 그러니까 야자라고 하는 것도 아이들이 야자를 한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안 해요. 중간고사 시험 보고 점수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야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냐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고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장 큰 로망이 뭐예요? 캠퍼스 걷는 거예요, 그냥. 그 캠퍼스 잔디밭에서 맥주 한잔 하고 이거. 요 정도 개념이라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어떤 게 똑같냐면요. 아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살아요, 실제로. 그러면 야자 끝나면은 밤 늦은 시간이죠. 그 시간에 밤늦게 아이들 친구들이랑 걸어오면서 얘기하고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학원 끝나고 잠깐 밤늦게 이제 근데 집에서는 왜 안 들어오냐고 독촉하다가 오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막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로망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의 야자는 관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상위권은 관리가 된대요. 상위권 야자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고 대학 실적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학교가 대학을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가는 거예요. 이 학교 가면 난 좋은 대학 간다. 아니죠. 그 학교 가서 그 학생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실적도 어느 정도 객관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요. 생각보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학교 프로그램 거의 똑같아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통합거리는 중요해요. 이거는요. 생각보다.
이제 통학거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초반에는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중학교 때랑은 게임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수행평가도 훨씬 더 많고 내용도 어렵고 범위도 많고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지쳐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실 때는 별거 안 했는데도 피곤해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커요. 예. 그때 통학거리는 굉장히 큰 게 되고 차라리 그 통학거리 시간에 단어 한 자라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이 학교를, 그러니까 먼 학교를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득을 봤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정도예요. 실제로. 왜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이것도 제가 간간히 물어봐요. 너 학교 선택을 잘했냐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불평불만만 늘어세워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른 학교 갈 거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학교를 갔어도 똑같이 그 학교만의 안 좋은 점이 떠오르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가장 객관적인 어떤 이제 기준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 분위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학교 명성도 일반고는 똑같고 여기 지금 이 지역에서는 한백고냐 중앙고냐 고민을 작년까지 이 두 학교가 제일 많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올해는 상위고랑 정형고가 조금 저는 이제 뜨고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정형고가 뭐 이제 객관적인 정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전국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학교예요. 여기서 보면은 한백고 중앙고 대단히 좀 높아 보이고 이런 느낌은 사실인데 전국으로 봐야죠. 대학 갈 때는 그런 똑같은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빼고는 그러니까 학교 명성도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 친구 관계는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만 저는 엄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친구 따라가지고 고등학교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21살인가 22살짜리 저희 아버지 졸업생이에요. 그 학교가 동탄중학교 나왔거든요. 바로 앞이 동탄고예요. 아 동탄고가 아니고 이제 그 중앙고. 그럼 중앙고를 가면 되는데 한백고를 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들이 다 중앙고를 갔대요. 그러면 내가 그 학교를 가면은 걔는 3년 동안 학교 생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좀 존중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나이대가 친구밖에 안 보여요. 집에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친구밖에 안 보이는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친구 관계는. 그리고 지인 추천은 무시하는 게 좋고요. 왜? 애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인 추천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니 분명히 이 학원이 좋다고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 학원이 내가 봤을 때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등교 시간은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요. 지금은 해당이 안 돼요. 예당고가 2년 전인가는 8시 10분인가 7시 50분까지인가가 등교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1년인가 2년 전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지금은 똑같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예당고 칭찬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수능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어머님들 혹시? 8시 40분인가 1교시 언어영역을 치러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8시 40분에 모든 집중력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8시 40분에 아이들은 눈 비비면서 나와요 집 앞으로. 등교 시간이 늦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등교 시간이 늦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패턴을 잡아놔야 되는데 근데 예당고도 똑같이 갔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등교 시간 무시하고 교복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쁜 교복들이 있어요. 그 교복 입으면 자기가 잘생겨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진짜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3개고가 기숙사 학교고 기숙사는 위험성이 너무 커요 실제로. 왜냐면 자기 주도가 안 되는 아이들이 기숙사를 간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기숙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계세요. 꼴도 보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그냥 난 네가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기숙사 가서 하면 어떻게든 관리가 되겠지. 이 경우에는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애들만 보내야 되는 거고 자기주도 학습은 학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는 게 더 좋아요. 얘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교육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예, 물론 인성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자기주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기숙사는 너무 위험성이 커요. 급식도 애들한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니네 학교 뭐가 좋아? 급식이 맛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고 급식 그 표 있죠? 어머님들도 급식 세대 맞으세요? 저도 도시락도 싸고 다녔어요 저도. 예, 저도 이제 급식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급식 표가 나와요. 그 가정통신문처럼
그거 오려가지고 뭐 축소복사해서 필통에 붙여놔요. 그리고 맛있는 거에다 별표 치고 그래요 실제로. 예, 급식.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도 뭐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를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가까운 데 가는 게 최고예요. 조금만 먼 데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 발생하는지 알아요? 어머님들이 차로 태워주셔야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로. 저도 고등학교는 좀 멀리 다녔거든요. 초반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학교 학생부 몇 명 모집합니다. 그 이제 봉고차로 이렇게 이제 그 등교시키는 거. 그런 경우도 이제 처음에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스 타고 댕겨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그럼 버스 타고 댕기면은 지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출동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어머님들이랑 맨날 아침날 싸워요. 그래서 통학거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고. 자 이제 보시면은 가장 관심 많으신 부분이 커트라인이죠. 일단 그쵸? 여기 학교는 그 설립 연도 순서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뭐 학교가 뭐 좋고 나쁘고. 서영고는 이제 뭐 미달이었고 정영고가 지금 15점이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작년에 122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거의 맞겠지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약간은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니까. 15점이 뛰었다는 건 굉장히 큰 수치예요. 15점이 뛰었다는 거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학교가 1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5점이나 6점 요 정도 뛰어요. 보통. 지금 2배, 3배가 뛴 거고 여기 먼저 아래 보시면은 중앙고가 14점이 뛰었잖아요. 실제로. 그거만 보셔도 어느 정도 급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정영고가. 일단.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의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학원 중3 아이들도 보더라도 조금 잘하는 애들도 정영고를 가겠다는 소리도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신설학교 중에서는 시험 문제도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학교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있고 요런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리고 이상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조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엔 마이너스 1이고 커트라인이 올해는. 그래서 이상고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느껴져요. 그냥.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ABCD 2등급이에요. 2등급이 75.5%예요. 하위권이 엄청 많다는 걸 말하는 거 아직도요. 지금. 서영고는 어쩔 수 없어요.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서영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고 이상고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달에 설립이 됐는데 아직도 2등급이 75.5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좀 분위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위고는 플러스 2가 이제 올라갔는데 작년보단 조금 올라간 거예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한백고도 플러스 7 꽤 올라간 편이죠. 근데 작년에 한백고가 더 올라갔을 거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작년에 중앙고 커트라인이 14를 빼면은 162점이죠. 한백고 올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백고 올해가 작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 요 정도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은 중앙고 어쩔 수 없이 한 급을 위라는 건 저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요. 중앙고 평균 아이들 간이식 평균이 188인가? 저도 그냥 들은 얘기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평균이 188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실제로. 중앙고는 14점이 올랐고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 중앙고는. 작년에는 이제 커트라인이 조금 올랐는데 올해는 더 많이 오른 수치고. 자, 이거 보시기 전에 남자 여자 비율은요. 제가 왜 갖다 놨냐면은 보세요. 서영고랑 정영고랑 이상고랑 상위고 남학생이 더 많죠. 그죠? 한백고랑 중앙고는 여학생이 많죠. 뒤에 이제 그 예당고랑 경정고랑 화성고도 뒤에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여학생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분위기 좋은 학교는 여학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은 뭐가 불리해지겠어요? 수행평가에서 완전히 밀려요. 수행평가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조금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수행평가 같은 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머님들도 조금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남녀 비율을 가져온 것 뿐이고 동아리는 자율동아리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생기부에 반영이 안 된다고 바뀌었죠. 자율동아리는. 그쵸? 그래서 그냥 줄어들고 있는 거고 상체동아리가 정규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동아리. 뭐 동아리 개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진로랑 맞는 동아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녹여내야 되는 거니까 고3 때. 그리고 이제 평균 점수는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서영고가 2점수고 정영고가 굉장히 높은데 조금 의심이 가는 거는 원래 이제 A부터 E까지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영고를 제가 더해보니까 100%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건 학교 알림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평균 점수가 높다는 건가? 하위권도 좀 있지만 상위권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 학교 난이도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또 점수가 높아지는 거 해석을 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정형구는 중간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고는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상구도 평균이 서형구랑 거의 같은 급이죠. 굉장히 낮죠. 그럼 서형구랑 이상구 2등급 보세요. 다 70%, 7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점수를 다 낮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상위권이 엄청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창의고도 대충 60점. 한백고랑 중앙고가 확실히 조금 높죠.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저 중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60점에서 한 65점 나오면은 시험을 잘 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75점, 80점 되는 거는 예체능 과목들. 체육, 왜냐면 실기 시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냥 국영수 가사 그 담당 선생님들의 평균 점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교장실 불려가서 혼났다고 저 학창시절에 들었어요, 실제로. 그 60점에서 65점 사이가 가장 좋은 난이도예요, 실제로는. 예, 한백고랑 중앙고가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수치가 일치가 하는 것 뿐인데 그래도 객관적으로는 괜찮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균은 뭐 어려운 게 없고 아까 이제 그 조나단 원장님께서 표준 편차 잠깐 말씀하셨는데 표준 편차는 수치가 줄어들어야지 좋은 거예요, 참고로. 모든 학생들이 80점이면은 표준 편차는 빵이에요. 예, 전교생이 다 80점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해석하실 때 20이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크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20이 좀 넘어가면 이거를 보고 자르는 건 아니에요. 한백고랑 중앙고는 낮죠, 확실히. 그렇죠? 표준 편차가. 예. 그리고 이제 상위고부터는 좀 표준 편차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랑 이제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가 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그냥 객관적인 수치일 뿐 자기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가져온 데이터일 뿐이고 학교 알림에 다 있고 아마 자료집에도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서영고등 보면은 2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요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정형고 같은 경우는 A등급이 굉장히 많죠. 예, 이거는 두 가지 잘하는 애들도 좀 몰리고 있고 아직은 난이도가 좀 쉽고 예, 그래서 이제 높은 거 A등급은 1등급이 아니에요. 예, 이제 중학교 때 A등급은 이제 고등학교 때 1등급은 4%잖아요. 여기는 A등급이에요. 90점까지. 예, 그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상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위권이 너무 많이 지금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고는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창의고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무난한 편이에요, 그냥. 예, 창의고 같은 경우도 무난한 편. 그리고 한백고 보고 이제 중앙고 보면은 한백고는 일단은 2등급이 확실히 낮죠. 근데 중앙고는 A등급이 굉장히 낮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번 중간고사가 저번 한번 그 1등급 컷이 80점 후반대가 나온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이 없는 게 아니고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고 2등급 보세요. 애들이 잘하니까 2등급 수치는 줄잖아요, 확실히. 그래도. 예, 시험이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어렵게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해가 올라가서 한백고도 똑같아요. 한백고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 기준은 이상고는 조금 내려가는 느낌 그냥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나 뭐 이런 거 그냥 좀 내려가는 느낌인 것 같고 약간은 상위고는 그냥 계속 비슷한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백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백고 이번에 영어 1등급 컷이 97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만 기준으로. 물론 기말이랑 이제 합쳐가지고 내는 건 맞지만 시험 문제가 안 쉬웠어요.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많이 가고 있고 중앙고랑 정형고가 이제 커트라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예, 요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단고랑 병정고랑 화성고도 그래도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기들이 그냥 가져온 것 뿐인데 확실히 보면은 예단고는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이유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예전에 예단고 영어 시험 범위가요 무적범위였어요. 1과에서 2과를 보면은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6년 전에 왔잖아요. 그 전에는 그랬었대요.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이죠. 근데 낮더라도 아이들은 못하는 애들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등급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듯이 병정고 커트라인, 화성고는 제가 작년 커트라인 조사를 못해가지고 그냥 올해 것만 195라고 했는데 거의 똑같죠, 뭐. 작년 거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솔직히. 예, 병정도 굉장히 높죠.
평균 점수 확실히 이제 평균 점수가 지금 보면은 높은 편인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험에 평균 점수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낼 때마다 평균 점수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시험 점수는. 그 표준 편차를 제가 그 도표를 안 했구나. 표준 편차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화성고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아까 중앙고랑 한백고도 17인가 18인가 이 정도였거든요. 확실히 잘하는 애들은 몰려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커트라인 자체가 높으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당고도 굉장히 점수는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리고 화성고도 중앙고랑 비슷하지 않아요, 보면요. 시험이 엄청 어려워요. 예. 그래가지고 A 등급이 없는 것뿐이지 공부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시 위주로 많이 가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어쩔 수 없이. 예. 이거 학교 알림에 있는 거니까 예, 자료집이랑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따온 건데 이제 내년에 1학년 아이들 받는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서영고는 한 반에 33명씩 12개 학급, 총원은 이 정도고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서영고에서 1등급 하려면 16등까지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0.4, 이게 4%니까. 예,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서 동탄 7고는 이솔고인가? 아마? 맞죠? 그쵸? 그 학교가 이렇게 정원을 모집을 한대요. 일단 인원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미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진짜로 내년에 채워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랑 조금 다를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13등까지 하면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안전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등급은 이제 14등부터 37등까지, 3등급은 38등부터 78등까지 정교에서 이 정도를 하면은 이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대충 340명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그냥 등수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대충 330, 40 이 정도가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말이 쉽지 1등에서 13등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한 반에서 1등 하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건데 정교에서 2등수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정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죠. 이건 실제로. 예,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자, 이번에 아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학부모님한테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이걸 보내주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그냥 중요한 것만 가져온 거고,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그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만 이제 가져온 건데, 일단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가장 많이 보는 수치죠. 그 안에는 이제 좀 대학 갈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한백고 이번 1학년 애들 그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 여기도 국어가 1등급이 88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97점인데 저도 이제 이번 한백고 1학년 아이한테 좀 놀란 게, 분명히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분명히 1등급 컷이 92점, 93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면은.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등급 컷이 높아요.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영어에 있어서는. 다른 과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백고 1학년에. 등급 컷이 97점이면은 97점이 언제냐면요, 지금 한백고 완전 초창기 있죠. 시험 쉬웠을 때. 그때 1등급 컷이 97, 98이었어요. 한 문제 틀려도 1등급이 안 될 수 있는 정도. 그때는 진짜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난이도가 훨씬 어려졌거든요. 근데 등급 컷이 똑같다? 애들이 엄청 좋은 애들이 많이 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실제로 보면. 예,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중요한 거 없어요, 솔직히. 그냥 애들이 가서 열심히 해서 점수 받으면 되는 것 뿐이지,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가져온 거니까, 예. 이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보내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카페에서 제가 이제 본 건데, 뭐 때문에 가져온 거냐면요, 이거 2018년도 글이에요. 일단 2018년도. 그러니까 창의고가 1년차 되던 때,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이 88점이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도 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도 1등급이 88이었다는 거는 정말로 애들이 못하는 애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한백고 1등급이 중간고사 때 99점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이
한백고 공부 꽤 하나 보네요. 이렇게 리플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래 어머님이 시험에 많이 쉽다.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요. 아직도 가끔씩은 한백고는 조금 시험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 예전의 인상 때문에. 이거 지금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 이때는 이게 맞아요. 저도 아이들 지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으로 기준하면은, 왜 올해는 중앙고가 뭐 영자신문에서도 내고 막 범위가 너무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영어는